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개장 후 투자자들이 가장 바쁜 오전 10시 정보의 홍수 속에서 깔끔하고 현명한 투자 전략 팍스 브런치 출발하겠습니다. 저는 앵커 한시정입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에서는 긴축 종료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연준 내의 매파로 알려진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의 발언 때문인데요. 인플레이션 2%를 향한 목표치에 거의 다 다다랐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서 이제는 더 이상 높은 금리를 유지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라고까지 덧붙이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좋았는데 사실 그동안에 미국 지수 계속해서 상승을 해주다 보니까 강보합권 정도에서 마무리가 된 어제였었죠. 3대 지수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는 0.24%, 나스닥은 0.29%, S&P 500 지수는 0.1% 정도에서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또 특징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금값이 지금 6개월 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신고가를 경신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보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수도 견조한데 금값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수 있다라는 이 지금 시장의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국내 지수 살펴보면요. 양시장이 지금 하락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코스피는 0.25%, 코스닥은 0.06%로 약보합권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 조금 강하게 하락의 움직임을 보였었는데 그래도 시간이 갈수록 어느 정도 회복세를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과연 11월 마지막 그리고 12월 연말 랠리까지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지 기추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투자 전략 세워보셔야 되겠죠. 글로벌 시장 분석부터 투심이 쏠리는 기업 산업 이슈 그리고 실시간 특징주와 공략주까지 45분이라는 시간 동안 압축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저희 방송 보시면서 성공 투자하시는 건 물론이고요. 또 이후 방송에 출연하시는 전문가 멘토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기회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희 방송 보시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러면 매주 수요일에도 만나 뵙는 분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 상황뿐만 아니라 또 매집비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에게 종목 수익률까지 알차게 챙겨주고 계시는 분입니다. 전석 멘토님 인사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한 주 동안 뭐 별탈 없으셨죠? 팍스 경제TV 시청자 여러분들. 개미대학 전석 전문가입니다. 오늘 아침에 좀 제가 시간을 착각을 해가지고 원래 오는 시간보다 30분 좀 늦게 왔고 굉장히 정신없는데 좀 정신을 차리면서 또 준비된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멘토님 뭐 조금은 정신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오늘 준비된 내용이 굉장히 탄탄하니까 저희 방송 보시면서 여러분 투자 전략을 좀 알차게 세워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45분 동안 또 계속해서 저희 노란톡방 안에도 들어와 주시길 바라겠고요. 시장 점검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닝에서 얘기를 했다시피 지금 뭐 연준에서 그리고 미증시에서는 계속해서 긴축 종료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미증시도 그거에 비해서 탄력이 뭐 강하진 않았던 것 같고요. 오늘 국내 증시 하락으로 출발을 했었죠. 지금 어느 정도 회복세를 좀 보여주고 있기는 한데 아침에 보니까 12월 연말 랠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한적일 것이다. 좀 경계감을 가져야 된다.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시장 방향성을 어떻게 봐야 될지 좀 궁금한데 전석 멘토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미국 시장이냐 우리나라 시장에 따라 다르잖아요. 네. 그죠? 미국 시장 관점에서 말고 그냥 우리나라 관점에서도 봐서도 저는 이제 크게 두 가지 요인으로는 그래도 크리스마스 좀 랠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일단 미국 시장서부터 좀 보면은 미국은 지금 디스인플레이션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의 폭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러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시장이 원하는 모습이기도 해요. 왜냐면은 지금 이게 통화 정책을 강하게 지금 압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 침체로 바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로 이어지면 또 기업 실적도 나쁘고 실적이 숫자가 이렇게 나쁘게 떨어지면 이제 주가는 떨어지는데 디스인플레이션 요 경우에서는 그래도 실적은 좋게 나와요. 실적은 좋게 나오고 그다음 우리가 원하는 매크로 지표는 점점 떨어지고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교집합적인 부분이 12월 달까지 혹은 1월 달까지 이어질 수 있을 거라 생각에 제 생각에는 뭐 미국도 어느 정도 크리스마스 랠리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뭐 미국 각국 투자은행에서도 보면은 뭐 S&P 지수를 굉장히 높게 잡더라고요. 최고 뭐 5,000%까지 잡는 내년도 5,000포인트까지 잡는 구간도 있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AI 그 혁명이 불고 있잖아요. 돌풍이다. 그래서 이제 네. HBM 관련 혹은 또 AI 관련해 가지고 시가총액 큰 축을 다루고 있는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가 지금 굳건히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도 뭐 그렇게 크게 걱정할 만한 장은 아니고 오히려 좀 조정이 왔었을 적에 특히 반도체 관련 AI 관련주는 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여러 번 말씀드린데 제가 이제 이 방송에 나온 지 한 달 반 정도가 됐는데 물려도 반도체 실적주의 물리라고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물려도 더 섹터를 좁히면 AI 반도체 실적주, AI 관련주에 물려도 네. 그쪽에다가 이제 물리시는 게 한 3개월 후에 좀 좋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요번에 좀 우리가 그동안 작년하고 재작년에 2차 전지를 갖고 계셨던 분들 말고 대부분 분들이 좀 소외를 받았잖아요. 근데 올해 말서부터 시작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반도체주로 그 소외받았던 분들 혹은 손실봤던 분들이 어느 정도 계좌 복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그냥 올해 한 10월달, 아니 10월달이 뭐야, 한 4월달, 5월달부터 계속 반도체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네네. 삼성전자 얘기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그 7, 8월 오면서 계속 반도체 얘기만 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예측인 현실로 나타나서 개인적으로는 기분이 좋고 그다음에 3개월, 6개월 후에 좀 반도체주를 보유하자고 그랬는데 아마 3개월 혹은 6개월 후에 아마 제 말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강하게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국내 시장에서는 반도체주들을 중심으로 그렇죠.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가 일어나게 되면 전체적으로 주가 상승이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연말에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종목별로는 또 길게는 3개월에서 6개월 사이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지금 거시적으로 좀 크게 보자면 사실 오펙 산유국들이 계속 회의를 좀 연기를 하게 되면서 유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보통 유가가 오르게 되면 시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되고 그러면 금값이 또 안전자산이기 때문에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나게 되는데 지금 유가와 금값이 동시에 상승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을 좀 부추기게 되는 사이클로 다시 가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해서요. 이런 우려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현재 우리가 금이냐 유가냐 그 두 개를 봤었을 적에 가장 포커싱을 맞춰야 되는 거는 유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곰곰이 오다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만약에 바이든이라면 지금 심정이 어떨까라고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라면은 유가를 아니 그 전에 이제 최대 원유 산유국은 미국이죠. 네.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니라 미국입니다. 그래서 네. 미국은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유가를 끌어내릴 수가 있고 올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그 미국의 국채 금리가 높잖아요. 수익 높으면은 또 미국이 또 부담해야 될 그 부채에 대한 이자도 엄청나요. 네.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지금은 미국 국채 금리가 뭐 10년물서부터 해서 2년물까지 전부 다 지금 4%를 넘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미국이 져야 할 부채에 대한 이자 부담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미국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걸 이렇게 선호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면은 11월 달에 뉴스에도 보면은 미국에서 최대 생산했거든요. 네. 역대 최대로 미국에서 원유 생산했단 말입니다. 그런 걸로 봤었을 적에는 미국이 지금은 좀 속도 조절하는 것 같아요. 내년에 경기를 완만하게 디스인플레이션을 유지하려고 완만하게 하려고 원유를 지금 계속해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제 상관 않고 그냥 자기네들이 조절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자극을 되도록 안 하게 하면서 유가를 좀 안정적으로 좀 유지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데서는 포커싱은 유가고 미국의 국채 금리는 4%인데 네. 이게 막 계속 유지될 때는 또 미국이 부담이나 이자도 천문학적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유가를 하향 안정화하고 금리를 내리는데 주력하는 게 미국의 2년 동안 그렇게 금리를 많이 올라왔으니까 네네. 그렇죠. 미국의 근데 주력이 유가도 커지지 사실 않을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많이 예. 지금 안정세가 예. 찾아지고 있는 예. 상황인데 어제 좀 급등이 나오다 예. 보니까 질문을 드린 거고요. 근데 또 궁금한 게 금값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상 최고치 경신을 하려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네. 가만히 좀 생각해봤는데 네. 어쨌든 이 금은 선행적으로 봤다라고 가격을 좀 선행적으로 반영한다고 보면은 어쨌든 기업 실적들이 한 번은 이제 꺾이는 구간이 오거든요. 네. 경기 침체가 오거든요. 그래서 네. 경기 침체를 미리 반영하고 지금 금가가 올라가는 게 아닌가.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보면은 또 주식시장에 보면은 매크로적 환경에서 미리 좀 우리에게 암시를 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 좀 들거든요. 그래서 금값은 지금 일단은 조금 금값 여러 가지 우리가 주식 판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변수를 넣으면은 조금 판단이 좀 흐릴 수 있으니까 지금의 이제 제 생각은
금값은 조금 뒤로 논의를 하고 아오. 유가에다가 좀 포커싱을 맞추다. 그리고 굳이 이유를 제 나름대로 분석을 말씀드리면은 네. 금값이 올라가는 거는 경기 침체에 대해서 미리 선행하는 건데 이 역시 또한 나중에 내일 이제 PC 개인 소비 네네. 지출에 관한 지표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에 의해서 지금 안 좋을 거 미리 예상하고 금값이 올라가는 게 아닌가. 그럼 경기 침체도 좀 어느 정도 염두를 해둬야 되는 건가요? 경기 침체는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어. 왜냐면 지금은 디스인플레이션 구간이니까. 네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디스인플레이션 구간이 끝나고 나서 이제 실제로 기업들 숫자가 꺾이면 이제 그때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것들이 이제 부각이 되겠죠. 그럼 또 그때 이제 내려올 거예요. 어느 정도 내려오고 있는데 또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연준에서 꺼내는 카드는 금리 인하.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거론이 되겠죠. 그래서 사이클은 지금 디스인플레이션 구간으로 갔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크리스마스 랠리 정도 끝나고 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경기 침체 국면이 들어서고 또 이제 호들갑 아무튼 좀 난리가 났죠. 이제 그때 이제 잠깐 주식시장 좀 꺾이고 그다음에 다시 금리 인하하고 나서 다시 한번 올라가는 그런 이제 코스를 바라보고 있거든요. 저는 큰 그림을. 네,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인플레이션은 진정이 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 금값이 또 이런 것들을 선반영을 해서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을 오히려 미리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분석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시장 지표들을 봐야 되는데 일단 연말까지는 랠리를 기대해봐도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AI 반도체 쪽에 대한 관심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우리가 또 시장에 대한 전략들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 매집비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수익을 잘 챙겨주시는 우리 멘토님이십니다. 저희가 2주 연속으로 계속해서 이 매집비 프로그램이 어떤 건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아직도 우리가 그 구하는 구간 그리고 활용법에 대해서 좀 배워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잠시 후에 그 부분 들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팍스 브런치 오늘은 전성 멘토님과 매집비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매집비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말씀을 잘 해주셔가지고 이해가 어느 정도 됐어요. 매집된 구간을 우리가 알아보면 수익을 낼 수 있다. 그래서 비율을 구하는 건데 사실 이거에 적용된 사례도 뭐 포스코랑 삼성전자 얘기를 해주셨지만 막상 내가 본다면 어떻게 매집비를 구할 수 있는지 어느 포인트에서 매집비를 좀 요청을 드릴 수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활용 방법들을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그 전에는 이제 그 매집비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그러니까 개략적인 것만 말씀을 드렸다고 네. 한다면은 이제 오늘 시간에는 이제 차트 분석을 매집비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과 동시에 여러분들이 기술적 분석을 어느 구간에 해야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올지에 대한 설명을 좀 동시에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매집비 프로그램은 다시 한번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전체 증권사를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매수가 100만 주인데 매도가 제로인 그런 창구를 따로 집계. 반대로 매도가 100인데 매수가 0인 창구 따로 집계 갖고 그런 창구들 매수 매도 창구를 쫙 뽑아내 가지고 이런 걸 의미 있는 매도세 매수라고 하는데 그 비율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그 비율이 130% 정도 이상이면은 주가가 좀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고 한 100,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거는 130% 이상이고 높을수록 200%, 300%, 500%가 넘을수록 저는 해당 종목에 대해서 좀 신뢰도가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회원분들에게 좀 많이 좀 말씀을 드리고 있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매집비를 구하는 구간들을 조금 이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이제 어떤 구간이면은 첫 번째로 이제 거래량이 증가되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하루 거래대금 한 1000주인, 그러니까 1000만 원 종목에 네. 기술적 분석 의미가 있을까요? 거래대금 1000만 원? 잘 모르겠어요, 사실. 1000만 원이라고 해봐야 하루
개인 투자자가 살 수도 있는 돈이니까. 살 수가 있는 네. 돈이죠. 1,000만 원 가지고. 네. 제가 한번 분봉에서 한번 제가 윗꼬리 길게 만든 적이 있거든요. 네. 호가창이 없는 호가 물량이 없는 데를 1,000만 원 시장가로 샀다가 다 이렇게 잡아먹다가 이제 내려왔던 그런 이제 경험이 있는데 초보 네. 때.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적 분석을 이제 해야 되는 이유는 해야 되는 구간은 뭐냐면 거래량이 많은 구간에서 기술적 분석을 다르게 설명을 드리면 외국인과 기관 세력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운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기는 자가 수익을 얻는 거고 이제 지는 자가 이제 손실을 보는 건데 그럼 외국인 기관 그다음에 개인 투자자가 어울릴 수 있는 곳이 거래량이 많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기술적 분석을 하실 때는 여러분들 꼭 항상 저는 거래량이 많은 구간 있잖아요. 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이제 매집비를 돌 때 한 10거래일 정도 거래량이 많은 구간을 구해요. 왜 10거래냐면은 우리가 21선은 보통 세력선이라고 하는데 네. 20일의 반, 한 10일 정도는 그래도 좀 거래량이 좀 많이 증가된 것들 거기서 이제 좀 의미 있는 매집비를 좀 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포스코 퓨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초에 보면은 그 막 상승하기 초반에면 거래량이 엄청나게 실렸었거든요. 그때 네. 매집비가 1,181%였습니다. 오. 굉장히 뭐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서 올라갔죠. 네. 하나 더 좀 보여드리면 SNS 택도 보면은 밑에 보시면은 이제 노란색으로 이제 박스를 쳤는데 그 전에는 거래량이 없다가 2월 23일서부터 3월 16일까지 이제 거래량이 막 증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14 거래일 동안 이제 매집비를 구해봤는데 452%가 나왔고 전체 창고랑 이제 특정 창고인데 전체 창고는 말 그대로 전체 창고를 다 뒤지는 거예요. 특정 창고는 아주 그냥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니까 매도는 거의 없는데 매수만 엄청나게 많은 그런 것들인데 특정 창고라고 하거든요. 네. 그런 창고에서도 봤을 때 그 SNS 텍은 113억이 들어왔기 때문에 10일 동안에 113억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래량과 동시에 의미 있는 그런 스마트머니라든가 빅머니들이 네. 들어왔기 때문에 특정 창구가 많아야 좋은 거죠. 그렇죠. 특정 창고가 많을수록 좋죠. 전체 네. 창고가 전체 창고나 특정 창고가 동시에 많은 게 가장 좋아요. 아, 네네. 그리고 특정 창고는 없더라도 전체 창고가 막 많을 경우에는 해당 종목의 모든 증권사, 그러니까 뭐 거의 시장에 모든 관심이 초집중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네. 특정 창고가 좀 많이 있다는 거는 약간 작전 세력이 있다고 보면 돼요. 아, 그럼 전체 창구 대비 특정 창구가 좀 적어도 괜찮은 건가요? 네,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특정 창고가 좀 많으면은. 네네. 그런데 특정 창구가 좀 전체 창구에서는 별로 매집이 없는데 특정 창구에서 되게 많을 수가 있어요. 아니 네. 다르게 표현하면 매집비 자체는 100% 이해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특정 창구에서 막 200억, 300억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네. 예, 그런 경우는 이제 약간 작전 세력을 의미를 하는 거죠. 아, 네네. 알겠습니다. 추후에 되면 이런 사례가 있으면 제가 또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네. 하고요. 또 이제 매집비를 이제 구하는 구간이 뭐가 있냐면은 급등주는 절대 한 번의 거래량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네. 최소한 2번의 거래량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 우리가 이제 시청자분들이 처음에 보실 때 공부하실 때 뭐 앞산 거래량, 뒷산 거래량 되게 공부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매집봉을 구하는 구간은 거래량과 거래량 사이를 구해요. 그래서 앞산 거래량이 보통 어떤 때 쓰냐면은 이제 물량 테스트를 해요. 이 주식이 얼마만큼 물려 있는지 이를 테스트하고 그다음에 이제 매물 소화 과정 같이 내면 두 번째 거래량에서 이제 나 정말 올라갈 거야라고 이제 시그널을 주거든요. 그걸 이제 뒷산 거래량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2개의 탑, 2개의 거래량이 필요한데 제가 이제 매집비를 구하는 구간은 이렇게 2개의 매집봉 사이를 구하죠. 그래서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에도 이제 234%가 나왔는데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는 전체 창구에서 좀 많았습니다. 전체 창구에서 전반적으로 매수가 들어왔고 특정 창구에서도 38억이 들어왔죠. 두 번의 거래량 구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차트를 한번 돌려보시면요. 네. 한 번에 거래량 터지는 게 없고 두 번째 거래량 터지는 게 잘 가거든요. 근데 대부분들이 어디 물리면은 첫 번째 거래량일 때 사는 거예요. 그때 무슨 호재가 있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와르르 샀다가 네. 매물 소화 과정은 갖추면서 자연스럽게 가격은 떨어지거든요. 그때 매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별로 가는 종목도 보면은 거래량이 실렸을 때 고점에서 매수, 빠질 때 저점에서 매도. 그래서 정별의 종목도 이제 물리는 경우가 그런 건데 이제 매수하는 구간은 좀 거래량이 줄었을 때가 매수는 거고 일단 저는 이제 매집비를 구하는 거는 거래량과 거래량 많은 데를 한번 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네, 그래서 앞에서 보여주셨던 게 거래량이 증가하는 구간, 그래서 꾸준히 거래량이 좀 예. 나타나는 구간이라면 예. 두 번째 방법은 거래량에 이렇게 앞산이랑 뒷산 그렇죠, 그렇죠. 한 번에 이렇게 슈팅이 좀 나타났다가 그 다음에 나타났을 때 예. 그때 매집비를 구해본다 이 예.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는 또 이제 요 근래 이제 제조 반도체가 이제 AI 온 디바이스 AI로 많이 갔잖아요. 네. 좀 보시면은 제조 반도체 제가 이제 선을 이제 지금 2개를 구했어요. 차트에 오. 보시면은
선을 두 개를 그어놨는데 그리고 밑에 동그라미를 두 개를 쳐놨죠. 네. 그러니까 첫 번째 동그라미가 뭐냐면 이제 두 번째 거래량 해당됩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가 두 번째 거래량 해당하는 거예요. 그 앞에 한번 거래량 크게 터졌고 이제 사각형으로 크게 이제 동그라미 쳐놨는데 그때 이제 매집비가 172%가 나왔는데 근데 보면은 그 뒤에 또 제가 크게 또 사각형을 있잖아요. 떠났죠. 네. 그때도 제가 매집비를 돌려봤더니 411%가 나왔거든요. 어. 그러니까 증가가 된 거죠. 그러니까 4거일 동안 172에서 416%로 증가.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이제 제주 반도체는 크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집비 프로그램을 돌려다 보면은 정말 이제 뒤에 후속 거래가 진짜 이게 주가를 띄우려고 들어온 건지 털고 나가려고 들어온 건지 좀 판별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전성 멘토님은 사실 좀 중장기적인 네. 종목 전략을 가지고 계시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런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급격하게 상승을 하잖아요. 예. 단기 테마주에도 적용을 좀 할 수 적용이 있는 가능하죠. 건가요? 네, 적용이 가능한데 이제 성향이 또 이제 이게 성향이 또 좀 제 성향이 약간 좀 중장기적으로 실적주를 좀 모아가는 건데 요건 이제 성향이 단기 테마주라든가 그런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프로그램 쓰시면 굉장히 좋아하시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단기 테마로 쓰고 예. 싶을 것 같은데요. 이게 숫자로 보이니까 근데 제가 초전도체 성향이- 이런 거 어떻게 됐는지 네? 굉장히 궁금해요, 매집비로. 나중에 제가 한번 이렇게 초전도체라든가 그러니까 이게 또 매집인지 아니면은 이제 롤링이라고 하죠. 이게 서로 이제 통정거래 있잖아요. 네네네. 통정거래도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주가가 막 올리면서 거래가 엄청 실리는데 매집비가 0인 것도 있어요. 네. 그 통정거래예요. 통정거래. 어. 통정거래 같은 경우는 이거 잘못하면은 고점에서 물리겠구나라는 힌트도 주죠 매집비가. 알겠습니다. 예. 네,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하나 예. 알아볼까요? 그리고 또? 또 하나 이제 행보 뭐냐면 이제 저는 좋아하는 게 이제 개인이 할 수 있는 구간이랑 없는 구간을 좀 구분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횡보 구간을 기본적으로 좋아해요. 횡보 구간은. 그런가요? 예, 횡보는 개인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거든요. 개인 투자자들 제일 싫어하는 게 횡보인데. 저는 이제 횡보가 좋더라고요. 왜냐면 횡보하다가 어느 날 거래가 실리면은 확실하게 시그널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횡보를 한다는 거는 뭐냐면은 저점에서 쓰고 있다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위에서 막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박스권 횡보를 하고 있는데 이제 나는 더 이상 이 종목을 이제 가두리를 안 할 거야, 올릴 거야라고 했을 때 횡보 구간에 끝나는 게 나타나는 게 거래량실은 양봉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 횡보 구간에 정말 얘네들이 매집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알아보는 방법이 이제 매집비인데 여기 지금 사각형을 친 데를 보시면 횡보라고 있잖아요. 네. 횡보하는 구간에 그때 매집비가 431%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거래량실 양봉이 하나 터지죠. 그래서 주가는 이제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횡보도 개인이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확실하게 우리에게 증거를 준 거는 횡보하다가 중간에 마지막 부분에 거래량실 양봉 나오는 게 이거는 세력의 작품이구나라고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횡보를 하다가 거래량이 실린 양봉이 나오면 이걸 예. 매집비를 한번 돌려본다. 횡보관도 미리 굴려보고 네. 거래량실 높게 나왔다 그러면 거래량실 양봉 나왔을 때 더 씻는 거죠. 그럼 횡보 구간은 어느 정도까지 기간을 좀 보통 잡아봐야 한 될까요?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거는 3종 바닥이고 그다음에 쌍바닥, 쌍바닥. 3일선이 쌍바닥 가는 거. 네. 얼마 전에 이제 엊그저께인가 AD 테크놀로지를 제가 단톡방에 있는 분들에게 좀 알려드렸거든요. 네. 근데 그 구간에서도 이제 보면은 어. 저점을 이렇게 올리고 있잖아요. 차트를 보시면 저점을 올리고 있는데 네. 그 구간에 보면은 매집비가 983%가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전체 창구는 124억, 특정 창구는 26억. 그러니까 AD 테크놀로지는 전반적인 창구에서 이 종목을 살려고 난리가 난 거죠. 그러게요. 예. 그러면은 매집비가 983%나 나온 거면 거의 1000% 가까우니까 매집비가 굉장히 높다라고 예. 봐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주가가 많이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건가요? 어느 정도 좀 많이 상승할 수 있는 것도 그렇죠. 왜냐면은 매집비가 이렇게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좀 많이 매수를 해왔다는 거기 때문에 그걸 네. 한꺼번에 좀 팔기는 힘드니까 또 분할 매도를 할 수가 있으니까 급격하게 장대목 나오지 않는 이상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상승 랠리는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힌트를 우리에게 주겠죠. 네, 알겠습니다. 또 한 네 번째 방법이 있을까요? 또 있죠. 이제 아까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횡보하다가 네. 거래실 양봉이 나오면은 이거는 진짜 이제 횡보는 개인의 영역이 아니라 이제 세력이 만든 거구나 작품이구나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이제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 이제 앞에서 제가 앞상거래랑 뒷상거래라는 네네. 얘기했잖아요. 이제 그 두 개를 합친 건데 뭐냐면은 이제 STI 같은 종목이었는데 올해 이제 상반기 때 이제 HBM 관련주에서 크게 이제 올라갔는데 STI 같은 경우 보면은 거량이 없다가
갑자기 거래량 실리면서 한 번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옵니다.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저 사각형 눌림목. 예. 그러면 이제 앞에 거래량 터졌고 올라갔다가 내려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랬었을 적에 이때 매집비는 139%예요. 네. 저 구간이 산 사람이 많다는 뜻이겠죠. 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이제 다시 눌림 줄 때 눌림목 구간, 전형적인 눌림목 구간이잖아요. 네. 눌림목 구간에서 거래량 실린 양봉에 저게 과연 그러면은 진짜 매수세가 돌았을까? 퀘스천마크가 붙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구해 봤더니 178%가 나오는 거예요. 증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숫자가 나한테 말해주는 거죠. 오케이, 앞에 139%였고 지금 178%야. 앞에 139%라는 것은 눌림목 구간에서 눌림목 구간까지 앞에 거래량 실리고 눌림목 구간 때까지. 네. 그다음에 또 한 번에 거래량 터졌는데 매집비가 늘어났잖아요. 근데 이게 아까 그런 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산 거래량, 뒷산 거래량 그 개념이죠. 네. 그 개념하고 이제 일맥상통하는 건데 일단은 그 앞산의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거래량이 줄어드는 그 구간까지 매집비를 구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거래량 줄 때 매수를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매집봉이 뜰 때 눌림목 구간을 뜰 때 이제 한 번 더 그럼 매수를 하는 거죠. 관심주로 좀 계속 보고 있긴 그렇죠.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단톡방에다가 하는 게 뭐냐면 이런 종목들을 관심 종목 갖고 있어요. 매집비를 갖고 있다가 이제 3일선 안착이라든가 매수 시그널이 나오면 이제 단톡방에 계신 분들에게 이 종목 이제 관심 종목으로 두세요라고 이제 올려드려서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근데 또 지금 제가 이제 주로 이제 주력하는 종목들이 뭐냐면은 그거거든요. 반도체 관련주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들 중에서 지금 매집비가 이렇게 굉장히 높은데 지금 눌림 주고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지금 많이 좀 준비 중입니다. 주실 거예요? 그거 저희 공략주? 예, 이따가 하려고. 잠시 후에 공략주도 이렇게 매집비 프로그램 돌려서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 또 끝까지 여러분들 채널 고정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매집비를 구하는 구간이랑 활용법은 4개 정도? 이렇게 되는 걸까요? 그 정도 4개이고 이제 실은 이제 제가 이제 저번 주에 이제 나와서 칩셋 미디어 이제 얘기를 하면서 제가 좀 이제 반대로 얘기한 게 있어가지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추가로 좀 설명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네. 여기 화면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1번, 2번, 3번이 있어요. 그래서 1번을 딱 보시면은 첫 번째 이제 이것도 이제 앞선 거래량, 뒷선 거래량이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1번이라고 영역으로 표시된 보면 이제 거래량이 앞에 실리고 두 번째 거래량이 실리잖아요. 네. 그때는 이제 매집비가 50%였는데 그 다음 날 매집비를 구해 보니까 323%였어요. 어떻게 이렇게 하루 만에 차이가 날 수 있지? 그만큼 산 거죠. 그리고 3번 구간에 보니까 1164%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매집비가 지금 막 늘어나고 있죠. 근데 제가 저번 방송에는 이거 1번하고 2번하고 바꿔서 얘기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집에 가서 좀 이상한 거예요. 네. 칩셋 미디어 굉장히 자율주행 괜찮은 주인데 이거 매집비가 이렇게 떨어졌을 때는 그러니까 323%에서 50% 떨어지면 많이 올라가는데 다시 한번 구해봤더니만 그게 아니라 1번 구간이 323%가 아니라 50% 구간이었고 2번이 324 였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매집비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그런 건 뭐냐면은 매집비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해당 종목에 강한 매수가 들어온다는 거를. 그러면 우리가 1번 구간에서 사실 칩셋 미디어를 매수를 했었으면 수익률이 굉장히 컸을 텐데 2번에서 매수하면 수익률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고 3번에서 매수하기에는 또 굉장히 고점에서 매수하는 것 아닌가? 오히려 이렇게 좀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요거는 제가 지난번에 잘못됐던 것들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드린 건데 예를 들어서 1번하고 2번에서 보면은 1번에 50%고 2번에 323%잖아요. 우리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2번 구간에만 샀어도 칩셋 미디어 같은 경우는 약 26,000원에서 지금 33,000원까지 단기간에 20%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그 매집비를 활용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매집비가 줄었다가 다이나믹하게 뭐 앞자리가 바뀌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50에서 뭐 150으로 늘어난다든가 50에서 혹은 300으로 늘어난다든가 이런 구간은 그러니까 추격 매수를 해도 수익을 줄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 경험치가 그렇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매집비 프로그램 활용법에 대해서 4가지 정도 알아봤는데 일단 거래량이 들어오는 걸 체크를 해야 되고 첫 번째 거래량과 앞산 거래량, 뒷산 거래량 이렇게 두 번째 거래량까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횡보 구간에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세력이 들어가는지도 검증을 하기 위해서 이 횡보 구간, 눌림목 구간과 그 이후를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매집비 활용법에 대해서 좀
좀 알아보고 있는데 오늘 또 공략주로 매집비 프로그램을 돌려서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반도체 실적주 가지고 나와주셨다고 하니까 잠시 후에 여러분들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궁금한 점도 아직 좀 많이 남아있는데 일단 시장 상황을 좀 들어보고 진행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매집비 실전 사례가 지금 좀 있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매집비 실전 활용 사례에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더 질문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네. 우리가 자꾸 카톡방에 들어오라고 그러잖아요. 네, 노란 톡방에. 노란 네. 톡방에 들어오라고 그러잖아요. 노란 톡방에서 무슨 일이 이제 벌어지나를 좀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네. 제가 간략하게 두 개를 준비해왔는데 뭐냐면 이제 가온칩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6일날 제가 이제 매집비가 이제 198%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제 동그라미 친 날에 보면은 거래는 실린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앞서 제가 말했던 매집비를 구하는 프로세스랑 가장 일치하는 구간이죠. 일치하는 구간에서 이제 매집비를 구해봤더니 198%가 나왔고 이후에 이제 가온칩스는 이제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10월 16일 날 이제 정고점을 넘을 만한 종목이라고 해서 HPSP를 이제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네.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매집비가 139%가 나왔는데 그 이후에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정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은 반도체 실적주와 매집비 높은 종목을 하시면은 아마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실적주 중에 또 매집비가 높은 종목을 공략하면 수익을 낼 수 있겠다라는 말씀으로 또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가온칩스와 그리고 HPSP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종목들 우리가 또 미리 잡아가야 되겠죠. 잠시 후에 공략주까지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시장 상황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장은혜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캐스터 장은혜입니다. 간밤 미증시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는데 우리 증시 역시도 보합권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각 수급 상황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수급 상황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기관이 원래 코스피 시장에서 3거래일 연속해서 매수 우위를 보여줬는데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기관 코스피 시장에서 매도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도 7거래일 연속해서 계속해서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가장 많이 팔고 있는 종목은 LG 이노텍이라는 것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시장에서 4거래일 연속해서 계속해서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코스닥 시장에서 어제 IT 업종 위주로 해서 강한 사자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양시장에서 모두 다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장 많이 팔고 있는 종목은 에코프로 머티라는 점까지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 같은 경우에는 어제 양시장에서 오랜만에 동반 매도세를 보여줬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매수로 대응을 하고 있다는 점까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강세 테마 그리고 또 하락하고 있는 테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것은 에너지주입니다. 22년 만에 7광구 탐사를 재추진하겠다라는 소식이 한번 전해졌었죠. 이 7광구라는 것은요. 제주도 남쪽에서부터 일본 서쪽에 이르는 석유 가스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이곳에 석유 1,000억 배럴이 매장돼 있을 것이다 라는 예상도 있습니다. 45년 전에 한국과 일본이 이곳을 개발을 해서 반씩 나눠 갖자라는 협정을 맺곤 했었는데요. 그런데 협정 종료 기간이 2028년, 그러니까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죠. 종료 기간을 임박해서 지금 한일 관계가 굉장히 우호적으로 변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22년 만에 재추진 소식이 다시 한번 고개를 든 것입니다. 22년 전에 탐사를 했을 때 유망구조 5곳을 찾아내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 측에서 경제성이 없다라는 것을 이유로 돌연 입장을 바꾸기도 했었죠. 그만큼 실제로 성사되는지까지는 다소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 시장 요즘에 작은 정책 하나에도 굉장히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 외 거래에서도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굉장히 많이 민감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여기에 더불어서 어제 국제 유가가 2%대 넘게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호재들 속에서 에너지주 오늘 강세 테마로 이름을 올렸네요. 그리고 두 번째는 STO를 들 수 있습니다. 지난 21일이었죠. 이 STO 거래 시장에서 규제
샌드박스가 승인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 금융감독원에 이어서 조각 투자 업계 역시도 증권 신고서를 제출했다라는 소식이 함께 전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STO 강세 테마로 이름을 올렸고 관련주로는 서울옥션 그리고 K옥션, 갤럭시아, 머니트리 등을 들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은 가상화폐입니다. 비트코인이 간밤 3%대 넘게 급등을 했죠. 일각에서는 현물 ETF 기대감이 너무 지나치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비트코인 일단 3%대 급등에 이어서 강세 테마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이 STO 그리고 가상화폐 두 가지에 걸쳐진 종목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갤럭시아 머니트리 같은 경우에는요. 이 두 가지 테마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나왔던 이민청 정책과도 함께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상당히 강한 시세 나오고 있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면 하락하고 있는 테마도 있습니다. 이 해저터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정책발 이슈가 있었죠. 지상철도 같은 경우는 이걸 지하화하겠다는 이야기 때문에 해저터널이 급등세를 보였는데 오늘 강세 테마가 아닌 하락 테마로 이름을 잡았고요. 그리고 유가 상승에 더불어서 항공과 저가 항공사가 오늘 하락으로 이름을 지켰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시간 트렌드 검색어 어떤 것이 있는지 굉장히 많이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어제 이런 소식이 전해졌어요. 두산 로보틱스의 협동 로봇이 현대차 공장에 들어간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금 12%대 넘게 올라가고 있고 오늘 상승으로 마감을 한다면 12거래일 연속해서 빨간불 켜낸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워티 같은 경우에는 13만 원을 어제 돌파했는데 지금 14만 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개인이 정말 사랑하는 종목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 7%대 넘게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역시도 어제 17%대 넘는 급등세 나왔는데요. 오늘 역시도 이렇게 3%대 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갤럭시아 머니트리 같은 경우에는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고 코어라인 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의료 AI 관련주입니다. 이 챗 GPT를 시작으로 해서 AI가 꾸준히 각광을 받아왔었는데 이 AI 정말 많은 테마들과 엮였었죠. 그 중에서도 의료 AI 같은 경우에는 실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꾸준한 시세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KTCS 같은 경우에는 17%대, 19%대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실시간 트렌드 검색어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매집되고 있는 종목 과연 어떤 것이 있을지 굉장히 궁금하시죠? 저희 멘토님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세 테마에 대성에너지 같은 에너지주 그리고 가상화폐 관련주들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혹시 매집비로 또 이런 프로그램들의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골라보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에너지주에서 한번 대성에너지 매집비가 어떻게 나올까요, 멘토님? 대성에너지 일단 차트부터 바로 좀 보고 제가 우리 네, 오늘 7광구 소식으로 인해서 대성에너지 상승이 나타나고 네. 있었는데요. 장중에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이네요. 이 차트 일단은 제가 매집에서 지금 살짝 가렸어요. 네, 안 보여주시려고요. 살짝 가렸고 차트 보면은 제가 이제 앞전에서 이제 여러 가지 구해야 될 구간들을 이제 설명해 드렸는데 네. 대성에너지 같은 경우는 11월 1일서부터 시작해가지고 11월 이제 초전 이제 반등하고 나서 부터 이제 주가가 이제 내려오고 있는데 여기서 봤을 적에 아까 제가 모두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거래량이 실리거나 네. 혹은 앞산 거래량, 뒷산 거래량이 있다거나 네. 아니면은 그런 모습들이 횡보를 한다거나 그런 모습들이 혹시 보이나요? 그 전에 거래량이 많은 건 알겠는데 최근에는 좀 말랐었죠. 이런 거래량이. 구간에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매집비를 구해봤더니 그 대성에너지를 구해보니까 대성에너지 매집비는 얼마나 나왔냐면 약 16%가 나왔습니다. 매우 적네요. 매우 낮네요. 네. 매우 낮죠. 그러니까 지금 이건 그냥 호재성으로 한번 이렇게 빨간불이 나온 겁니다. 빨간불이 나온 거고 또 이제 추가로 조금 분봉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면은 이게 네네. 분봉에서 거래량이 지금 30분봉을 제가 이제 확대를 해봤는데 30분봉에서 거래량을 좀 보시면은 갑자기 거래 확 늘었다가 지금 거래량이 갑자기 30분 동안 거래 확 늘었다가 반의 반 이하로 줄어드는 게 보이시죠?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어떤 거냐면은 특히 SNS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발달되면서 나타나는 건데 어떤 이슈들이 있으면은
이슈들에 의해서 갑자기 매수세가 확 몰립니다. 그래서 아. 한 30분 동안 매수가 몰리는 거예요. 네. 근데 정말 이게 강한 매수세라고 한다면은 뒤에 후속 거래가 있어줘야 되는 건데 지금 후속 거래가 없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 대성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봉상에서 이제 흐름을 봤었을 적에는 지금 이제 약간 흘러내리는 건데 약간 이슈로 인해서 잠깐 슈팅이 나온 거다라고 네. 좀 판단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성에너지는 좀 아쉽지만 매집비가 낮게 나와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지 좀 의문이 드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우리 오늘 STO 쪽에서 지금 갤럭시와 머니트리가 움직이고 있는데 이 종목은 지금도 20% 정도의 장대 네. 양봉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 종목의 매집비는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럼 이제 매집비를 이제 제가 이제 보여드리기 전에 오늘 이제 강의를 여러 개 했는데 거래량이 증가하거나 횡보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앞선 거래량, 뒷선 거래량, 그다음 앞에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이제 눌림목 구간인데 전형적으로 이제 제가 이제 매집비를 구하는 구간은 이제 이런 구간이죠. 이런 구간에서 이제 거래 실렸으니까 앞에 거래량이 실렸다가 네네. 이제 거래 실리면 이제 이런데 매집비 구해보고 오케이.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죠. 네, 앞뒷선이 거래. 확실한데요? 보이죠, 그죠? 네네. 근데 지금 이제 이게 이슈로 인해서 한번 슈팅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럼 정말 이 전체적으로 이제 매집비가 어느 정도 구해졌을까 봤더니만은 네. 이 갤럭시와 머니터리 같은 경우에는 현재 171%가 나왔습니다. 오, 높은 편이네요. 근데 특정 창구나 전체 창구에서는 크게 매집이 들어온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게 정말 크게 갈 종목이면 특정 창구라든가 전체 창구에서는 수십억이 들어옵니다. 100억 개 이상 돈이 들어오는데 보면은 작잖아요. 그러니까 네. 전반적으로 이 종목에 대한 매수세는 굉장히 있습니다. 네. 있지만 매집비가 172%는 거는 전반적으로 매수세는 있지만 약간의 뭐랄까 큰 돈이 들어와서 뭐 어떤 걸 매집한다거나 그런 거 없고 약간 좀 단타, 당일 데이 트레이딩 쪽이 좀 현재 많고 그러면서 주가가 좀 올라가는 것 같아요. 저 같은 사람은 그럼 추가 공략해봐도 괜찮은 거예요? 단기적인 단타 좋아하시는 종목이라면. 분들은 뭐 그러니까 매집비로 봤었을 적에는 대성에너지냐 갤럭시나 머니터리를 봤었을 적에는 갤럭시 머니터리 낫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차트도 갤럭시와 머니터리가 괜찮고 나는 갤럭시 머니터리가 지금 괜찮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테마에서 또 매집비 프로그램을 돌려봤는데요. 여러분 투자에 참고가 되면 좋을 것 같고요. 보다 안전하게 정말 매집비도 높고 특정 창구도 전체 창구도 많이 들어온 종목을 발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략주를 준비를 해주셨을 것 같은데 어떤 종목 두 가지일까요? 노란 톡방에 들어오면 알려드리려고. 종목명은 오픈 채팅방 안에서 알려주실 거고요. 이제 매집비만 좀 이제 공개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네네. 지금 이제 월말이잖아요. 네. 월말이라서 보면은 한 종목은 251%고 한 종목은 245%인데 한 종목은 이제 신고가를 타고 가는 그런 종목이에요. 반도체 미세 공정 수혜주고 앞으로 네. 이제 반도체를 만들 때 이 공정을 꼭 해야 되는 주식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약간 반도체 검사 관련주인데 이거 또 한 점 뭐냐면은 바닥 서부터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바닥으로 올라가는 네. 종목을 이제 구해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식을 해보니까 투자 성향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최악의 조합은 뭐냐면은 나는 멘토를 만날 때 나는 가치 투자자인데 막 분봉 보고 이제 막 거래하는 게 좀 궁합이 안 맞고, 그죠? 또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나는 가치 투자, 그러니까 급한데 막 3년, 4년 바라보세요라고 하면은 그것도 안 맞는 조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전 단톡방에 들어오신 분들한테는 약간 좀 신고가를 내면서 이제 아무래도 신고가가 빠르게 올라가고 기존에 주도졌으니까 이제 신고가를 치르면서 매집비가 높은 종목을 하나 이제 마련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월봉상에서 바닥이에요. 네. 바닥을 찍고 이제 올라가는 그런 종목을 이제 이제 준비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단톡방에 들어오시면 해당 종목에 대해서 공개를 하고 동영상을 좀 이렇게 만들어서 좀 배포를 해요. 무슨 동영상이에요? 해당 종목에 대한 설명 동영상. 네네. 설명 동영상을 녹화를 해서 해당 종목에 대해서 이 종목이 왜 좋은지 설명을 하고 매수가는 이 정도가 되고 손절가는 꼭 여기 하시고 그다음에 네. 또 좀 상세하게 좀 설명하죠. 그래서 그냥 텍스트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동영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게 받아들이시는 분도 좀 이해가 가시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정보를 좀 다양하게 들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영상으로 좀 드리는 걸 선호를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하나 추가로 이제 선물을 하나 말했는데 네. 이제 노란 톡방에 들어오신 분들에게는 이제 제가 매도법 강의를 하나 좀 드리려고 해요. 매도법. 네, 매도가 제일 힘든데 약간 특수한 상황에서 좀 이런 경우에는 좀 이 시그널을 보시고 매도하세요, 홀딩하세요 그런 시그널이 있거든요. 제가 네. 십몇 년
이제 공부하다가 이제 많이 그 깨지면서 얻은 그 경험치들을 경험인데 그것들을 이번에 좀 무료로 공개될 테니까 한번 좀 기대하고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공략주 두 가지를 또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입맛에 맞게 신고가 종목 그리고 바닥에 있는 종목 반도체 실적주 안에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매집비 높은 이 두 종목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야 되겠죠. 화면 하단에 지금 QR코드 나가고 있고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 스캔하셔서 바로 오픈 채팅방 함께 하시면 개미대학 전성 멘토님의 비법 다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팍스 브런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